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보건학회 제3대 회장을 맡은 한북순입니다. 대한건설보건학회는 2017년 12월 달에 창립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초대 회장님으로 수고를 하신 우리 정혜선 회장님께서 2010년도부터 고용노동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시면서 이 건설보건 이쪽 파트에 굉장히 그 취약함을 설명하고 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결국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고 대한건설보건학회가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학회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학회는 학문적인 그 발전을 위한 모임이고 또 이 학회에 모이신 여러 회원님들의 그런 친목 도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 실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관리 업무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 학회를 꾸려 나가야지만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보건학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이 건설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는 그 근무 환경은 이제 주로 옥외 그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 기후 변화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고 또 사업장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학술적인 좀 이런 연구 결과들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24가지 직업병에 대해서 그중 하나인 열사병 조금 그런 산업재해를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과제들을 수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제 산업재해 중에서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이 건설업 쪽에서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제안을 해주신 보건관리자의 확대 방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희 학회가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건설보건학회가 지향하는 이 목표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그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대한건설보건학회 이 학회 하나만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우리가 또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함양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보총이 이렇게 결성이 되고 여기에 수많은 안전 관련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대한건설보건학회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맡은 역할들을 하면 잘 이 한보총이 지향하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대한건설보건학회도 그렇고 또 우리 한보총도 그렇고 이 단체들이 발전을 하고 저희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보건학회장으로서 저희 장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뭐 직업환경학이라든지 산업간호라든지 또 이 산업위생 쪽이라든지 인간공학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멤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비 후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건설보건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한부총회도 역시 많은 단체들이 이런 단체가 결성돼 있다는 것들을 더 널리 알려서 좀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힘든 부분들이,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건설 현장에 지금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용 노동자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공정에 따라서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의사이다 보니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이게 딱 보이는 것이,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조치인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조치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후관리 조치라는 게 될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검진도 마찬가지예요. 배치정 검진도.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그 고용노동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저희 학회가 그걸 하려고 그 경쟁에도 좀 뛰어들었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걸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학회가 그걸 좀 갖고 와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개선을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한 번도 그동안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인데, 이 건설업이 굉장히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노동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뭔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그런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뭔가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작년부터 고용노동부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사실 고용노동부가 관심을 갖게 된 이면에는 국가권익위가 제도를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령 24개 조항에 열사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산재 통계를 보면 이 열사병의 거의 반 정도는 건설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사병은 거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망자가 나오면 충처법에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되는데, 공단이 이미 만들어서 이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학술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니 이게 국제 기준하고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그 기준을 조금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를 이제 매년 그 폭염이 오기 전에 공단위 사업장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그 기준을 작년에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어떻게 그 이행 가이드에 적용이 될 건지는 저희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작년부터 그런 일들을 건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산업 위생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업 환경 측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보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학회에 들어오시면 공론화 시켜서 그런 우선 과제부터 조금 해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지금 주목하고 저희 학교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의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보건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이 건설공사비 지금 800억 이상일 때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사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다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중첩법도 보면은 그 취약한 사업장은 또 열외예요. 그러니까 보건관리자도 없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도 보호를 그냥 오히려 하고 있어. 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 학회도 그런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거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건관리자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된 14개 조항의 업무를 하려다 보면은 혼자 하는 정말 숨 넘어갈 정도로 바쁩니다.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 이분들은 열정과 사명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해나가기가 힘든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규모가 조금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2명 이상을 좀 선임하도록 제도화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 학회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회도 이게 상주 인원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죠. 다 각자 자기 업무가 있고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희가 학술적인 발전을 위하여서 모여 있는 게 학회인데 이런 어떤 이 현장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개선 사항이 조금 이렇게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정부가 받아들여 줄 수는 없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이제 그런 어떤 베이스에 대한 이걸 탄탄하게 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확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좀 우리 학회의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한부총 파이팅! 대한건설보건학회 파이팅!